써버리고. 그냥 캥기는. 다른 말도 또 그걸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결석했던 애가 선생님 아는 척 안 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레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고 선생님이 2번 충격적인 얘기 했었죠. 그쵸? 선생님 맘대로 키 큰 애들만 골라가지고 평균값 낸 다음에 우리 학생 키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첫 번째로 선생님을 외면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 했어? 그 대신 이제 이번에는 절대 내 말에 반박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또 아는 척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걸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제 했던 중요한 얘기는 그거야. 그래, 무조건 맞는 말, 100% 맞는 말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선생님이 잡아야 되는 범위가 어떻게 돼? 너무 넓어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넓어지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왜 해?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범위를 좁히면 좋냐? 좁히면 좋기는 한데 좁히는 방법이 있거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를 확 키우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고 우리 학교 학생 200명인데 표본을 한 100으로 잡는 거야. 그래갖고 걔네들을 여러 번 다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또 유용한 거야? 안 유용한 거야? 안 유용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정확하게 해야지 185명을 재봐야겠다, 뭐 표본으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지. 그치? 그 정도 할 거면 그냥 5명 더 해가지고 190명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어도 문제. 물론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신뢰도는 올라가지만 너무 넓은 것도 문제. 그렇다고 좁게 가려면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좁았을 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가 그래도 좀 쓸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민규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민규 구간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 민규의 신뢰 구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96.15로 가자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학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거 빼고는 지금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2가지 구간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몇 퍼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95%.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뭘 가지고 얘기해? 99%. 이렇게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뢰 구간을 구하는 얘기를 할 거야. 자, 신뢰 구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평균을 이렇게 가지고 모평균이 그러니까 모평균이라는 게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될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가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이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거꾸로 문제 같은 게 나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반절의 값을 151쪽에 가서 찾아왔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 찾으면 얼마게? 0.47.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 0.95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체 넓이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0.95야. 그치? 그러면서 넓이를 선생님이 100%라고 두면, 전체 넓이를 100%라고 두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몇 퍼센트야? 95%.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어.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값이 1.96에서는 96 사이에서는 확률이 0.95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앞쪽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알게 됐잖아. 그치? 이걸 알고 있어. 그리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 Z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표준화를 했지. 그치? 네. 표준화를 거꾸로 해준 거야. 그래서 원래는 평균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X값에서 시작해서 X-M을 시그마로 나누는 그 표준화의 과정이었잖아. 그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속 알맹이 식만 데리고 내려올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96 이상이고 1.96 이하인데 여러분 이 Z는 표준화를 해서 나온 결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X 이렇게 평균 이렇게 쓰지? 네.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모집단을 몰라서 지금 추정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모집단의 평균 몰라. 뭘 아는 거냐면 X바, 표본 평균만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요렇게 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 밑에 표준 편차 자리에 시그마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야 돼? 이미 표본 평균이 구해져 있는 거잖아. 표본의 크기를 잡고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분모에는 누가 들어있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평균만 가운데다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평균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n값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없애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x바도 없애야 되지, 그치? 뭐부터 없앨까? 멀리 있는 것부터 없애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곱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x-m 남아있고 여기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선생님 이 전반에서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이거 곱할 때 양수인 거 눈에 보이지? 왜?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 표준 편차, 그지? 양수값이었던 걸 루트 씌워서 만든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n만 남기고 싶어. 그럼 이제 누구 없애야 돼? x바. 어떻게 하면 없어져? 빼버려. x바를 이렇게 빼. 이렇게. 여기도 x바를 빼요. 이렇게. 자, 그래도 이제 깨끗한 m은 아니네, 그지? m만 남기려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를 곱해요. 마이너스 곱하면 순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왼쪽에다 쓸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10. 오른쪽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10. 여러분, 짜잔! 완성. 이게 누구냐면 모평균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란 뜻이에요. 양쪽에는 계산을 해서 숫자가 들어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가 나오는 신뢰 구간의 표현입니다. 됩니까? 여기서 숙제가 한번 나갈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은 95% 했죠? 네. 95% 말고 뭐도 있을까? 아까 99% 있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럼 99%는 어디가 달라질까, 얘들아? 맨 처음에는 달라지겠지. 이게 99로 만드니까 0.99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z값의 양끝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네. 이거 알려줄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로 요 숫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서 쭉 숫자가 달라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만 달라지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58로 적혀있고 여기가 플러스 2.58로 적혀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자기가 한번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쭉 써보는 거. 이게 숙제 1. 알았지? 왜냐면 한번 해보면 그냥 할만해. 재밌어. 해볼만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가 재밌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게임처럼 도파민이 쫙쫙 나오는 그런 재미를 찾으시면 안 되고 소소한 재미가 있지. 식을 내가 이렇게 쭉 전개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숙제입니다. 네, 일단 하나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내 마우스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95%만큼 믿을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구가? 95% 믿을 수 있는 구가? 그게 뭐죠? 네, 교과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거든? 왜냐면 공식만 넣어가지고 막 쓰거든. 그래서 헷갈려 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같이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표본 평균 x는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표본 평균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마다. 왜 그때 우리 누구 뽑았지? 민결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민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치? 뭐 이렇게 뽑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뭐 현준 이렇게 뽑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뭐 현준, 민결 뭐 섞여가지고 뽑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한 세팅 값에 한 번 뽑힌 값의 평균, 표본 평균이 매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아까 공식이, 우리 공식 이쪽으로 보러 갈게요. 여기 써있으니까. 자, 공식이 보면 이렇게 써있었잖아. x바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치? 표준 편차나 이 n값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달라지면 구간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구간의 길이는 똑같고 사실은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 더 왼쪽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들 중에서 여러분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95개의 구간에는 실제 찐 평균이 잘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잘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잘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봐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서 평균이 지금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게 100개 중에 5개 정도라는 얘기야. 95%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는. 알겠지? 그럼 99%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표본 평균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얘기가 달라지지, 그치? 그런데 100개를 내가 만약에 생성을 했으면 그 중에 몇 개는 표본 평균, 모평균을 갖고 있는 거야. 99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다.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이 말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M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그러면 표본 평균이 계속 매번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이 구간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100개의 구간 중에서 95개는 실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99%는 99개.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 뭔 말인지 이해는 가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식만 알아도 사실은 여기서 뚝딱뚝딱 다 구해져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번을 풀어로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기침을 누가 감기 걸렸어? 자,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M. 그래, 모평균 지금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야.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 모평균은 당연히 M이라고 나타낼 것 같고, 그지? 모표준 편차가 10이지. 그러면 어떤 기호가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곱은 분산. 얘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 남학생 중에서 25명 이미 추출이야. 그럼 25는 뭐야? N. 그래서 걔네 25명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평균이야? 걔네 다, 그 25명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42라고 하는 게 X바 하나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야. 그렇게 됐을 때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하여라. 자, 문제에 별말 없으면요 95%는 1.96 그 숫자 쓰시면 되고 99는 2.58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 계산을 좀 간단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단 해가지고 단서를 달아줄 거야. 알겠지? 좀 더 간단한 숫자를 쓸 수 있다는 그 표현을 줄 거거든. 우리 나중에 문제집에서 많이 만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면 그때는 그거 써야 돼. 1.96 고집하면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럼 나는 일단 방금 처음 배웠으니까 공식을 얼른 한번 써보겠다. 자, 95% 신뢰 구간. 자, 어떻게 돼요? 왼쪽? X바 마이너스 96의 루트분의 시그마. 왼쪽은 빼지고 오른쪽은 더해줘. 사실은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한쪽만 눈에 잘 익혀두면 이렇게 요 부분만 다르니까. 그럼 요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넣는 거죠. M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X바야. X바가 누구라고?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소문자 썼어요?
이 X바라고 하는 건 약간 대표성을 띠는 거야, 대문자는.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 40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놓은 거야, 지금. 알았어. 별 차이 없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42 마이너스 1.96에 자, 루트 n. n 얼만데? 25. 시그마 얼만데?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2 플러스 1.96에 루트 25에 위에 10 요거. 오케이? 됩니까? 네. 네. 선생님 이거 계산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받아내임 잘 하셔야 돼요. 받아 올림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 우리 호주 친구들은 아주 간단한 것도 계산기를 썼지만 우리는 한국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계산을 다 합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계산 안 할게. 이 뒤에 거 계산할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5니까 2 해가지고 아 이거 어렵지 많이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래서 뺄 때 특히 조심하시고 더하는 건 좀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m 값의 범위가 나오면 그게 지금 95% 신뢰 구간으로 지금 우리가 모평균 m을 추정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 연습. 이 문제 2번으로 한번, 아니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볼게. 아니 문제 몇 번이야? 1번. 두루마리. 어머 잘됐다. 칠판을 재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대 지우고 여기만 이렇게 싹 지우고 자 어디가 바뀌어요? 여기가 바뀌었네요. 99%니까 얼마겠슈? 2.58이겠네요. 그러면 또 한번 해주는 거죠. 자, 문제에서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는 모평균이 m 기호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라고 지칭을 했어요. 0.2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 36개 추출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끼리의 평균이 지금 얼마란 얘기다? 100.7이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진짜 엉망진창으로 써놔요. 서술형도. 이거 평균이라고만 써있으면 일단 M자 쓰는 거야. 100.7이 M이래. 그럼 선생님 제일 궁금한 거 M을 아는데 M을 왜 추정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지? 이상해졌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막 쓰는 거야. 왜냐면 막 해가지고 아직까지 답이 잘 나왔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집어넣읍시다. 여기 X 봐라. 100.7이에요. 마이너스 2.58에 곱하기 자 루트 N이 루트 36 시그마가 0.2 선생님 저런 해괴망측한 분수를 쓰나요? 예, 여기서 다 계산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계산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얘는 내가 풀어줄게. 너 뭐 잘못 썼어? 자 한번 해볼게요. 루트 36이 얼마예요? 6이지. 이걸 어떡할까 싶어, 그지? 근데 얘랑 나누는 게 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거 6이거든요? 그럼 6을 선생님이 보니까 얘가 나오죠. 그때 얼마야? 0.6, 4, 24, 1을 납니까? 6, 3, 18, 요렇게. 네,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얘네 둘이 해서 0.43이죠. 그러면 얘네 둘을 계산하는 게 이제 그 다음 편하지, 그치? 소수점 자리만 잘 살린다. 뭐 잘못 썼어? 아니지? 자, 이렇게 하면 얘네 둘 곱해요. 그럼 얼마야, 이게? 2개 곱하면 86인데 소수점이 어디까지 나와야 돼? 3개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더하겠죠. 한쪽 계산을 잘 하시면 다른 쪽은 따라와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잘 더할 때 줄 잘 맞추세요. 그렇지? 더하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100.78. 좋아. 오른쪽 끝. 자, 왼쪽. 얘는 잘 빼야겠다. 0.086 이렇게 빼는 거지, 그치? 그럼 끝에 4. 그 다음 원래 2개인데 하나 빌려줬으니까 1. 11이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7인데 6. 하나 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100. 오케이. 이 정도면 숫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할만합니다. 왜 이것도 하기 싫어? 아니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시면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선생님한테 약간 사기 맞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지. 네. 근데 이런 문제를 풀었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한 2분 줄게. 딱 12시까지 2분 줄 테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좀 서운한 점이 뭐가 있을지, 좀 내가 뭔가 좀 당한 것 같은 이 느낌은 뭔지, 이 찝찝함은 뭐지? 뭐 이런 느낌을 한번 느껴봐. 애들이 막 별걸 다 생각하면서 막 그 찝찝함을 느끼더라고.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의 힌트는 여러분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힌트를 주는 거야. 2분 진짜 줄게. 12시까지. 1분 남았네. 네. 뭘까?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여러분이 느꼈으면 하는 궁금증. 이상한데? 요거. 이상한데? 아무것도 안 이상할 수도 있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문제 풀고 하면. 근데 뭐가 문제지? 진짜 너 잘 춘다. 팔다리가 이렇게 주해요. 내봐. 12시가 됐어요.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 나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민결이는 저기 골반 댄스를 계속 추고 있어가지고 아주 볼성 사나워서 아주 잘 추네. 자, 민결이 말고는 없어?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민규 없어? 예?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왜 말 안 해? 선생님 서운할까봐? 태경이 있어? 없어? 좀 평화로워? 있는 것 같으면 손 들으라니까 왜 아무도 안 들어? 당연히 물어보겠지, 손 들면. 당연하지. 말 안 해줄 거야? 이거 맨날 대답하는 애들 말고, 내가 맨날 시키는 애들 말고. 산이, 뭐 이상한 거 없어? 있어요. 있어? 산이도 정답 한 번에 말해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옆반은 좀 틀린 대답 해줬거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아무튼 옆반 친구들 이런 거였어. 선생님 이게 너무 숫자 간격이 작아요. 너 이거야? 예. 네, 아니에요.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그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9번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91번 칠레고반은 이렇게 좁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내가 볼 때 충분히 많이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물어볼까? 너 오랜만에 상의 이번 한번 뛰어. 자, 뭐가 좀 찝찝할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맡았었어요. 오, 들었어? 아니요? 못 들었어? 네. 지금 봐봐. 우리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지. 네. 모평균을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뭘 알아? 오, 표준 편차를 알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거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가려놓고 어디 풀어봐 뭐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의 목적에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사실은 이게 어려워.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편익 편차를 알기 쉬울까? 너네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할 때 어떻게 했어? 평균 이용해서 다 구하잖아. 근데 평균을 모르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낸 문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야 돼. 선생님이 분명히 추정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 준 다음에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추정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궁금해할까봐 교과서에 그 밑에 설명을 해줘요. 봤어요? 네. 네. 여기 있어요. 118쪽 아래에 써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 만능이야, 만능.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준 편차의 값 S,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 맞냐? 표본 표준 편차의 값 S는 모 표준 편차의 값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알려져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시그마 자리에 뭘 써도 된다?
표본 표준 편차, 자 문자로 S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문제에서 표준편차라고 알려주는 정보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에다 대입할 때 그걸 못 대입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때 어떻게 써놓냐면 시그마가 표본 표준편차인 것처럼 그냥 막 쓴단 말이야, 통용해서. 물론 둘이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싶긴 하겠지만 잘 구분을 해서 써주는 게 사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너무 그냥 닥치는 숫자를 그냥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구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풀이 말고 의미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시그마 자리에 S를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게 최종 보스였어요. 근데 최종 보스가 별게 없어. 내가 볼 때 그 찐 흑막은 저기 2단원이었던 것 같아. 그지? 3단원이 제일 어려워. 그게 지금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요 예제 2번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예제 2번을 풀려고 봤더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봐봐. 그래서 지금 정보가 있어 없어? 정규분포 따른다는 것만 있고 원래 같으면 뭐 모평균, 표준편차 뭐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 이제 그 얘기가 싹 빠지는 거야. 왜? 모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내가 64대를 이미 추출해서 이 64대에 대해서 사용시간을 조사한 거야. 그랬더니 평균이 8이야.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건 뭐가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뭐라고 한국어로? X가 X바. 요거 하나가 지금 8이 떴다는 얘기야. 그리고 표준편차가 1이잖아, 그지? 저 1은 뭐라고 써놓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써놓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모평균 M을 95% 추정인 거야. 그러니까 공식 넣는 건 너무 별거 없죠. 자, 아까 우리 64대도 써줄까요? N은 64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문제의 정보 숫자 3개가 딱 필요한 거 3개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시그마든 S든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표준편차 써있으니까 그 자리에 갖다 넣으면 그냥 답은 나오는 거야. 근데 가능하면 얘를 좀 잘 밝히는 게 좋겠다. 왜? 이해를 했다면 잘 밝혀주는 게 맞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주겠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공식 안 쓰고 공식 자꾸 외우면서 바로 대입해볼까? 맨 처음에 뭐 나왔지? X바. 그러니까 8. 똑같이 8이야. 여기는 부호가 뭐였지? 여기는? 지금 여기 95% 발음이 어제 좋은 발음을 다 그 학부모 설명회 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발음 코너가 끝났어요, 에너지가. 그래갖고 오늘 아까도 엄청 발음을 씹고 절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또 그러네. 자, 8 빼기. 자, 이번에 8 더하기. 이제 여기 누구 넣어야 돼? 95%. 1.9. 1.9.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루트. 오, N 64분의 시그마 대신 S1. 아, 이거 그래도 좀 할만해? 아. 예뻐? 약분 잘 돼? 이거 얼마야? 8. 그럼 얘는 8하고 0.8, 2, 16, 36. 안 되는구나. 망. 웜에 어쩐데? 근데 안 돼? 그냥 나누면 1.96. 그러니까 나눈 거지. 8, 0, 8, 2, 16, 36, 8, 4, 32, 40. 아, 23. 0.23. 그러니까 여기다 0.23. 선생님 오른쪽 계산할 테니까 여러분 왼쪽 계산하세요. 예? 저희가 어느 동안에 아, 안 돼, 안 돼. 이게 나야, 나. 여기 내 거야. 7.75 예제라서 아마 답도 있을걸? 7.75 맞아요. 선생님 절대 왼쪽 계산 안 해드려요. 오른쪽만 계산해요. 오른쪽 전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 전체 내용의 제일 최종 마지막이고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온 거거든? 네. 근데 너무 그냥 간단하게 공식하고 숫자 3개로 그냥 풀려버리지, 그치? 좀 아쉬운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이번에도 똑같죠? 쓰기만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햇빛 비쳤으니까 밑으로 옮길게요. 자, 이번에도 칠판을 재활용해서 써봅시다. 자, 문제에서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하는 거리인 연비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 앞에 있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몰라서 못 써준 거야. 지금 그 얘기야. 그렇게 됐는데 100대 골라서 연비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 15.6이고 표준편차 4.5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뭔 평균? X가 표본 평균. 그러니까 여기가 15.6 이렇게 되는 거고 표준편차 4.5. 여기서 말하는 표준편차 무슨 표준편차? S. 표본 표준편차. 그래서 얘가 4.5. 이렇게 됐을 때 연비 99% 추정. 자, 이거 안 썼다. 이거 몇 대였지? 100대. 오케이. 항상 이게 제곱수 위주로 나오지. 그치? 잘 빼야 돼가지고. 자, 이번에도 99%? 오케이. 자, 써볼게요. 여기 뭘로 시작할 거냐면 X바 15점. 한 번은 뺄 거고 한 번은 더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9% 2점. 자, 2.58. 좁아.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 대신 그렇지 S 4.5. 이렇게. 여기 10분의 3점. 이렇게. 이거는 양쪽 다 안 할래요. 네, 오른쪽 해주시면 안 돼요. 너네 왼쪽에 먼저 해. 먼저 해. 20분. 빨리 먼저 해. 계산해. 난 안 할 거야. 나는 이 교과서를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최소 5번 이 뭐야 한 5년 이상 계산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난 잘해. 해야 되나? 열심히 계산하고 있죠. 계산하면서 들으세요. 계산 조금 있다 해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낼 때 추정하시오를 한 다음에 문제를 내면 보기 자체가 이런 부등식이 5개가 적혀 있어야 되지. 선생님이 시험지 만들 때 귀찮아. 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구나. 예제 2번하고 문제 2번은 뭐 빡빡 X를 쳐?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내시려고 그러지? 네, 여기에 기가 막힌 그 성질 같은 것이 있죠.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199쪽 제일 하단부 생각 넓히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넓히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 넓히기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복습 겸해서 생각 넓히기를 같이 가고 일단 중단원 대단원 숙제가 또 생긴 거예요. 방금. 네. 자, 이거는 언제까지 해오실 수 있겠어요? 다음 달. 다음 왜? 내년 이맘때 하지? 내년이면. 11월 24일. 지금 그런 날이 올까 싶죠? 금방 와요. 11월 24일. 저 밑에다가도 적어줄게. 이 주제. 여러분 숙제가 궁금하면 일로 오셔야 돼요. 11월 24일 월요일에 중단원, 대단원 2다. 네. 1.17이냐? 아니 161이 아니 그게 아니라 161이 넣을 수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아니. 왜 답이 안 맞아? 1.5를 곱하면 1.2 어쩌고 넣을 수 있는데 0.4를 곱하면 1.5. 아니. 1.17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생각 넓히기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갖고 와야겠어? 부교재 갖고 와야 돼. 쭉 풀 거야. 그래서 부교재는 미리 앞에서부터 공부해서 오세요. 지금 조건부 확률부터 부교재 다시 풉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 우리 하나 안 풀었으니까. 네.